혼란사의 유명한 드레푸스 사건이 있죠. 그 당시 드레푸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혐의가 없는데 이 독일의 군사기밀을 뺐다 그래가지고 유죄가 된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됐었던 19세기 말 사건입니다. 에밀 졸라도 등장하죠. 그 사건이 거의 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드레푸스 무죄가 확정되고 사면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직되고 드레푸스 사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 드레푸스 사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많은 증거가 드레푸스라는 사람 죄가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드레푸스를 정치적인 이유로 끝까지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정치재판의 아주 클래식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중 한간에 그 윤미향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일들이 굉장히 금태섭 공수처와 맞물려서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그래서 승자가 되면 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후세에 남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역사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승자들이 기록한 역사들에 대해서 그 이면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의 잘못된 점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일단 자기들이 180명 됐다 그러니까 동작 당선된 의원은 친일파 백선엽을 현충원에서 파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일파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동의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 승자에 의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 정치재판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약간 돈 준 사람의 그 수표가 그 자기 동생이 전세 집었는데 뭐 쓰였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른바 한명숙이라는 사람과 그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 회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거기에 뭐 대표격인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한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명숙 재판에 관해서는 차라리 그 당시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한명숙이란만 그렇게 들들 볶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혹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런 면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표적 수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날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법조계에서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을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한명숙 사건 재심해야 된다. 뭐 윤미향이 뭐 소명이 됐다. 윤미향 의원님에 관한 거는 차적으로는 일단 소명할 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고 한명숙 총리님 전 총리님 재판건에 관해서는 참 의구심이 많았어요. 금태섭이는 그 당시 당론이익을 했는데 당론에 반해서 기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명숙 전 의원 그분의 죄는 있는 걸로 법조계가 다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관해서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재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들이 무슨 드레푸스 사건을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판단이고 결국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